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지만 이상하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은 김태수 선생님, 올해 68,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교직 생활을 뒤로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나 조깅이라도 나갔을 텐데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결리고 몸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지 않다고 말이죠.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로 바쁘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뿐. 아버지, 건강하시죠?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통화가 끝나면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곤 뉴스 보기, 신문 읽기가 전부입니다. 가끔 동네 한 바퀴 돌아봐도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건강하게, 활기차게,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태수 선생님은 오늘도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박정호.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연락이 뜸했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야, 태수야, 너 완전 늙었구나. 정호의 장난스러운 인사에도 태수는 억지로 웃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호는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죠. 이거 말이야. 정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병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효소야, 효소.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효소? 그게 뭔데? 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거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줄 몰랐어.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기운이 나더라고. 예전처럼 등산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 정호의 말에는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바뀌겠어? 그런 태수를 보며 정호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한 달만 믿고 먹어봐. 변화가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친구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병이 정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작은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효소를 먹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요 며칠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기분 탓인가? 스스로에게 묻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 색깔도 예전보다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묵직한 피로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식욕이었습니다. 몇 달째 밥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던 식사가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계란말이가 이렇게 맛있었나? 혼잣말을 하며 입맛을 다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다가 문득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20살 때의 등산 사진, 30살 때 아이들과 함께한 체육대회 사진, 40살 때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생기가 넘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고 그때의 열정이 느껴질 정도였죠. 내가 이런 때도 있었구나.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던 시간, 아내와 데이트하던 달콤한 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소중한 추억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은 게 아니구나. 몸의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위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변화를 느끼며 기뻐하던 태수에게 차가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 효소 같은 거 드신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게 정호가 좋다고 해서. 태수가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다 사기예요.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며칠 후에는 딸 수진이가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는데 건강식품 같은 거 드시고 계시다면서요? 그런 거 다 광고예요. 병원 가서 정식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명 자신은 좋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저 쓸데없는 일로만 치부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몸도 가벼워졌는데 왜 가족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조차 반대당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효소병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느낌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작은 일로도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소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동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머, 태수씨, 어쩐 일이세요? 경로당 회장인 박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몇 달째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노래라도 한 곡 해볼까요? 태수의 제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전에 태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태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태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운 없던 목소리가 이제는 당당하고 힘이 있었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누군가 경로당 청소 도와주실 분? 하고 묻자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전 같으면 몸이 힘들다며 사양했을 일을 기꺼이 자원한 것입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태수의 모습은 마치 젊은이 같았습니다. 허리도 굽히지 않고 땀도 많이 나지 않고 예전 같으면 금방 지쳤을 텐데 말이죠. 태수씨, 요즘 뭔가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맞아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이웃들의 말에 태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좋구나. 이웃들의 인정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태수에게는 소중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 한 통이 태수의 일상을 뒤바꿨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아내, 며느리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민수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태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걱정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손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시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생긴 일이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겨우 45인 아들이 자신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도 저랬을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민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며. 그런데 아버님 효소 일로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로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부담을 준 거구나. 그날 밤 태수는 병실에서 아들을 지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우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의식을 되찾는 아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희들 걱정만 끼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반대만 했네요. 부자간의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히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가족들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효소가 도움이 되신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몸이 가벼워졌어. 그리고 마음도 한결 밝아졌고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정호가 그러더라고.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진다고. 태수의 말에 가족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민수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도?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날부터 태수는 효소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함께 말이죠.
할아버지, 이거 맛없어요. 손자의 투정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3대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태수 혼자 뒤처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빨라요. 손자가 뛰어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태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예전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가사일도 이제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 그날 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봄 풍경처럼 태수의 가정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효소는 단순히 건강만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9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매일이 무기력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태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이 효소였죠. 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효소병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효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짜였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변하니까 가족들도 변하더라고요. 결국 시작은 나 자신이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태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강연장 뒤편에서는 태수의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태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